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청약 경쟁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안양의 평촌 센터퍼스트의 대표 평형인 59 A타입은 0.15대 1, 평택 화양지구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84 A타입은 0.06대 1, 대전의 힐스테이트 선화터 와이즈 아파트 84 A타입은 0.0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분양만 하면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앞으로 청약을 넣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청약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아파트와 청약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대표적으로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하고 통장을 만든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청약 당첨이 된다면 이러한 기회를 날리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 아파트에나 청약 신청을 막 신청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가 지금은 주위 시세 대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내 기회를 날리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경쟁률은 내려갑니다. 반면 만약 주위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면 높은 가점을 노리든 추첨제를 노리든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해서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지금은 부동산 하락장을 맞아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값, 인건비, 금리가 높아져서 분양가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시세는 내려가지만 분양가는 올라가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약만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청약을 넣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청약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새 아파트를 아무런 프리미엄 없이 살 수 있다는 점과 초기 비용이 총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기는 청약을 넣으면 안 되는 곳인데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내 청약 통장을 날리게 돼서 청약 가점이 초기화가 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겠지만 가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이 하락장 초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침체가 5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확실히 당첨되는 순간 시세 차익이 있는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충분히 낮다면 당연히 청약을 넣어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아파트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위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런 아파트들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청약 신청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애매한 아파트에 청약하느니 더 좋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1, 2년 전 대비 몇 억씩 비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느니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 단지 옆에 있는 분양권을 사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구로 가보면 작년 8월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 아파트는 84 타입 기준 분양가가 6억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는 현재 4억 중반이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 아파트의 입지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연식 차이도 2023년식과 2026년식으로 3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억 정도의 차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저라면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연식을 가진 힐스테이트 대구역 분양권을 매수할 겁니다. 지금 예시는 눈에 바로 보이는 예시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잘 찾아보면 분명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몇천만 원이라도 더 이득인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주변 시세는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미분양 물량을 줍는 방법입니다. 일명 줍줍이라고도 하고 선착순 동호수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청약의 단점은 내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이 걸리면 가장 좋겠지만 뒷동 저층 또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는 순간 그 아파트는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 통장을 날리게 되고 초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로 완판이 되지 않을 아파트이면 청약 통장도 날리고 뒷동 저층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청약 통장도 안 써도 되고 평타 이상 되는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줍줍을 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말하고픈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변 분위기를 보고 계약을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지 않고 내가 언제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면 그때 계약을 해도 됩니다. 만약 분위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 하면 되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 혹은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로 파악할 수 있고, 분양단지의 모델하우스에 자주 전화를 걸어서 남은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고층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층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루에 30분 정도만 관심을 갖고 실거래가와 호가를 찾아보고 공인중개사와 연락을 한다거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각종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2019년도 경기도 외곽과 지방 상승기 때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절대 완판이 될 것 같지 않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분위기를 타더니 자녀 세대가 소진이 되고 프리미엄도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붙는 걸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판이 되고 프리미엄이 붙기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더라고요. 청약에 대한 정보는 제 카페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위 시세 대비 충분히 저렴하다면 물론 청약을 해도 됩니다. 다만 애매한 단지들은 지금 분위기에 분양을 받기보단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